모르겠네요.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결심 공판은 15시간 가까이 진행돼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서증 조사에만 8시간 넘게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노골적 재판 지연으로 이례적인 추가 결심 공판이 지정된 건데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바로 다음 날 유튜브에 나와 윤 전 대통령 측이 온전한 기일을 확보하게 됐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완수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대통령 변호인과 협력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선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지기현이가 또 아유 맞장구 쳐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너스리를 떨었습니다. 우리 편이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시작하는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 특검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소 6시간의 진술을 예고하고 있어 특검 구형은 저녁에나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 측에서 서증 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재판부의 당초 계획은 1심 선고 이전의 모든 공판 절차를 어제 마무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증 조사, 즉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절차를 통해 피고인 측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뒤 특검의 논고와 구형 절차를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보통 때보다 40분 빠른 오전 9시 20분에 공판을 시작했지만 첫 번째 절차인 피고인 측 의견 진술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릴레이식으로 10시간 이상 의견 진술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밤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진술이 계속됐지만 재판부는 밤샘 공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습니다. 피고인 측도 휴전기 안에는 원래 종결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나치게 시간이 늦어진다고 항변했고 특검팀도 동의하자 재판부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끝난 오늘 0시 10분쯤 공판을 끝냈습니다. 재판 시작 약 15시간 만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로 공판 기일을 추가 지정하면서 이날에는 무조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공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부터 시작해 특검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 계획대로 공판이 마무리되면 1심 판결 선고는 2월 하순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 첫 의견 진술에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들은 재판 초반부터 법적 쟁점과 무관한 호칭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처음에는 아무런 호칭도 없이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그러더니 아예 변호인을 나눠 릴레이 의견 진술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 변호사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권우현 변호사가 하고. 그 정도 진행하면 되나요? 저도 또 한 곡지 있습니다. 오후 4시가 넘도록 변론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시간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5시 정도까지 쭉 하시고 어차피 시간은 하시는 시간 다 드릴게요. 다 드릴 테니까.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이어갔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서증 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밤 8시 반쯤엔 특검팀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았는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시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밤이 늦어지자 재판 내내 말 한마디 못한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기일을 새로 잡아달라고 요구했고 예상해보면 새벽 1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그 중요한 변론을 하라는 것은 좀 저희로서는 밤 10시 넘어서 하면 거의 식사를 못 하시는 상황이고 무박 재판의 의지를 보였던 재판부도 결국 결심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결심 공판이 지연되며 추가 기일이 지정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선고 전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변론 기회를 악용한 노골적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예, 피고인들 들어오시게 할까요? 흰 셔츠에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갈색 서류 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줄곧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공판 시작 전 재판장의 호명에 급하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피고인. 네. 예. 오늘 결심 공판은 구형에 앞서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을 진행했는데 처음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오전 재판 내내 발표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평소보다 40분가량 일찍 재판이 시작됐지만 오전 3시간 동안 김용현 전 장관 한 명의 변호인 진술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의견 진술에만 최소 6시간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6시간 이상이요? 6시간, 8시간 정도.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하는데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변호인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42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하면서 특유의 진행 방식으로 침대 재판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던 지규현 부장판사는 진술 준비가 안 된 변호인들에게 다른 피고인 측부터 진술하게 하잔 특검 측 의견을 전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지 부장판사는 최근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특검팀 발언을 막자 강하게 질책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다음 달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중형 선고를 예측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은 어제 부장검사급 이상 수사팀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팀은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형량 가중, 감경 요소 등을 따졌는데 사형을 구형하자는 측과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검사들은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때와 달리 12.3계엄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형 집행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형 구형을 주장한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형량 가중 요소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파괴했다는 점에선 권위주의 시대에 자행된 12.12 군사반란보다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권력 장기 독점을 위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엄벌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폭동행위의 전 과정과 모습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 보도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던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던 역사를 떠올려는 바. 조은석 특검이 고심 끝에 오늘 오전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택지는 윤 전 대통령의 생명권 박탈이냐 평생 자유의 박탈이냐 가운데 하나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번엔 임찬종 법조 전문 기자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오늘 결심 공판이 끝나면 이제 선고만 남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한 구성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즉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 목적이 있었느냐가 첫 번째 요건이고 이러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두 번째 요건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은 대법원 판례상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이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 목적이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했던 군 지휘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기능 수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고 관련 녹음 파일까지 법정에서 공개된 상황이라 첫 번째 요건인 북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폭동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동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모든 종류의 위협력 행사 등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라서 군경 출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군경 출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된다면 폭행 요건도 인정되는 셈인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대다수의 평온이 깨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북헌 문란 목적과 폭동 두 가지 요건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죄가 선고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네, 아직 특검이 구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가장 많이 감경할 경우 재판부가 징역 10년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헌정사상 유일하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형을 대폭 감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약 2달 뒤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습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4월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지자 호응에만 몰두했고 그래서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지난해 6월 출범한 내란 특검팀이 체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하자 아예 재판에 불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6차례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사법 절차를 무시하다 10월 말부터 다시 법정에 나왔지만 여전히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국회에 300명 또 뭐 나아가서 한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거는 그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특히 자신의 명령과 지시를 받던 하급자를 비롯해 남탓만 반복했습니다. 무슨 뭐 몇십 명을 한꺼번에 뭐 잡아와서 뭐 투닥거리하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제 있을 수 이제 없는 그 일이고요. 야당의 예산 삭감이 계엄 사유였다며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계엄 직전 장관들이 제대로 말리지 않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어이없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반성 없는 태도와 책임 회피로 일관해온 윤 전 대통령이 중형 구형을 받은 뒤 최후 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